자,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 뭐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다룰 거고 커패시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자, 수동소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동소자이면서 동시에 좀 약간 저항과는 차별되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뭐 전압 전류 관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미분 혹은 적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뭐 이게 이제 그 커패시터의 이제 그 어떤 형태이고 여기 다이엘렉트릭 물질이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서 끊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다루는 동안은 자, 직류 전류원, 직류 전압원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회로 안에 흐르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에도 회로 안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값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회로들은 다 직류 정상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잖아. 직류 전류원이 혹은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는 회로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직류 정상 상태였는데 왜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를 다시 또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앞으로 이제 스위치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 동작 전과 후에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혹은 전압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커패시터는 자, 전압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얘가 이 내부에 전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압원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을 가지고 회로가 일정 시간 동안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회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봐요. 우리가 전화번호나 전류원을 회로에 달아줬을 때는 이거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회로를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커패시터나 인덕터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이제 동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뭐 영어로는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전원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는 강제응답 혹은 포스트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동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유응답 혹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합하게 되면 전체 응답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전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류 정상 상태에서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전압값이 같도록 그러니까 연속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여기 있는 커패시터가 해요. 자,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가 지금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 취급하면 돼요. 단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스위치 동작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얘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직류 정상 상태가 깨졌다고 보거든요. 깨진 상태에서는 이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고 요거는 좀 외우자 그랬지? Q equal CV라고 하는 자 전하량은 자 여기 커패시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자, 커패시턴스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커패시턴스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요 C 우리가 나중에 이제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로 쓰게 될 텐데 자, C라고 하는 요 커패시턴스 용량의 전압 V를 곱해준 걸로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dt분의 dq로 쓸 수 있죠. 그치? 자, I는 dt분의 dq인데 지금 여기 q equal cv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dt분의 자, C라고 하는 거는 상수니까 그 앞에 써주면 되고 dv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전압의 값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전압의 값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자, 전압의 값의 변화량이 없으면 이 값은 0이 되겠지.
자, 전압의 값의 변화량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직류 정상 상태를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줘야겠죠? 자, IT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DT분의 DV다라고 하는 거. 자, 반드시 외워야 돼. 못 외우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혹은 헷갈리게 외우거나 못 외우면 안 돼.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커패시터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자, 오픈 서킷으로 우리가 취급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거죠. 자, 전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적분의 식을 이용해서 적분식을 이용해서 구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시점 t까지에 대한 시간 적분으로 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기 상태라고 그러니까 회로가 그러니까 켜지기 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로가 언제 켜져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해요. 근데 자, 일부 이제 문제에서는 초기 상태의 값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이 아니라 뭐 t 이퀄 0이라든지 뭐 t 이퀄 t 제로라고 한다든지 어떤 그 내가 처음 측정하기 시작한 그 상태에서의 값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에서의 값을 우리가 초기 값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초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시작점에서의 그 전류값, 전압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전압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전압값이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적분과 우리가 나눠서 적분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고 있는 값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V의 T0에서의 전압값으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인 얘만 구해도 되겠죠. 자, 원래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으면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적분식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은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에너지에 대한 거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는 과정은 자, 에너지가 자, 파워라고 하는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이렇게 유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것도 일단 기억은 좀 해놓읍시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DC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그러니까 자, 뭐 직류 정상 상태다 아니면 뭐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일단 여기는 직류 정상 상태라고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 자, 그랬을 때에 자, 커패시터는 개방, 인덕터는 단락. 요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동작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 어떤 점을 잡아도 우리가 물론 구해봐야겠지만 어떤 점을 잡아도 전압이나 전류의 값이 바뀌지 않겠죠. 일정하게 흐르고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겠지. 요거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커패시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 두 개의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충전은 되어 있어요. 충전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를 거쳐서 전류는 흐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개방회로로 취급하면 돼요. 알겠죠? 자, 개방회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 끊어져 있죠. 자, 끊어져 있고 전류가 이 끊어진 쪽으로 흐르지 않겠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 자, 충전이 되어 있어요.
충전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자, 이만큼의 전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위는 유지하고 있대. 전위 차는 유지하고 있대. 전류는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회로에서 보면 지금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2kΩ과 여기 있는 4kΩ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요 2kΩ, 4kΩ 더한 6kΩ과 여기 3kΩ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3과 6kΩ, 여기 k가 빠졌는데 3kΩ과 6kΩ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저 값을 계산하면 되고 자, 전류 I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6mA 전류가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겠지? 전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자,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래서 2m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2분의 1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 동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요렇게 스위치가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항상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뭐 t 이퀄 0이라든지 뭐 t 이퀄 10이라든지 어떤 숫자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자, t가 0보다 작은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스위치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다가 자,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헷갈리면 다시 그릴게.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통 스위치를 이렇게 온 상태로 놓고 그리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얘기야. 일단 중요한 거는 스위치가 t 이퀄 0이라고 하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였다가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리고 t가 0보다 크면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로 보면 돼요. 반대로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자, t 이퀄 0에서 스위치 동작이 있다고 하면 t가 0보다 작을 때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지금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열려 있는 상태였다가 t가 0보다 t 이퀄 0에서 닫히게 되고 t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t 이퀄 0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t가 0보다 0인 순간 열렸고 t가 0보다 클 때 그 열린 게 계속 유지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커피시터가 있어요. 커피시터가 있고 지금 자, t가 0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저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충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여기 있는 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만큼 요 커패시터를 충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충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렸어요. 요 상황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이 있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 관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고 싶은 성질이잖아요. 혹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 연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직전 시간에서의 값과 직후 시간에서의 값이 유지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찰나의 순간을 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거를 정말 짧은 구간을 쪼개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작은 시간 변화 동안은 값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간은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직전이긴 직전인데 정말 짧은 시간 직전. 자, t = 0에서 우리가 스위치가 닫혀 있었죠. 닫혀 있었고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제로라고 하는 시간보다 이전 시간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닫혀 있는데 열리기 직전, 정말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자,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t = 0이라고 하는 시간에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 거예요. 아주 작은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스위치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시간이 정말 짧게 흐르는 후야. 그러면 자, 전압의 관성 혹은 뭐 전압의 연속성에 의해서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요 VC라고 하는 저 전압 값이 제로 마이너스일 때와 제로 플러스일 때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연속성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연속성을 언제 쓰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초기 값을 이용해서 어떤 상수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초기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스위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닫혀 있는 요 상황 동안에서의 우리가 상수 그 뭐지? VC 값을 계산하기가 쉽지. 그렇지?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그냥 VC가 될 거예요. 근데 스위치가 열리자마자는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커패시터나 인덕터나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로 감소하는 어딘가의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 가정하기를 직전과 직후에 그러니까 정말 그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는 직전과 직후에는 우리가 값이 같다. 연속성에 의해서 값이 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C의 제로 플러스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VC의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 거고 제로 플러스는 제로 마이너스랑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초기 값을 구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쓴다더라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더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7장, 8장에 들어가서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는데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과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 혹은 전기적인 관성,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 혹은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시작합시다. 자, 지금 여기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읽어보면 자, VS라고 하는 게 6V이고 지금 자, 이렇게 쓰여진 게 뭐냐면 자, VC의 T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 제로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에 그 커패시터 전압을 얘기해요. 그럼 그게 결국은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4V로 보겠다라는 거는 자, T 콜 0에서 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압, 에너지에 의해서 저장된 전압이 4V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초기 값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V1T를 구해라. 그리고 VCT를 구해라. 언제?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작정 구하지 말고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VCT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겠죠? 그리고 스위칭 동작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서의 값이니까 얘는 하나만 구해서 값 따로 놓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VC의 T0 마이너스와 VC의 T0 플러스는 같다로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다 얘기했는데 스위칭 직전과 직후의 값이니까
t 이퀄 제로에서 스위치 동작이 일어날 거고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푸는 이유는 지금 V1T라고 하는 거는 저항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죠. VCT는 지금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이 두 개의 값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커패시터는 우리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뭐 같은 값이 나올 거고 저항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지. 도현아, 형들, 일어나.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t 콜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t 콜 0에서 스위치가 열리게 되는 거고 시간이 0보다 그러니까 t 콜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닫혀 있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로가 언제부터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회로의 어딘가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위치 동작이 일어났을 때의 과도기 상태가 생기는 거고 그 전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커패시터는 어떻게 본다? 끊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대신 전압은 걸려 있을 거예요. 전압은 걸려 있대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지. 물론 지금 왜 저항값이 없지 여기? 여기 값이 주어져 있구나. 자, 여기 보면은 자 제로에서의 값이 4V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자 커패시터는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이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나 같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VC의 제로 마이너스는 VC의 제로 플러스는 VC의 제로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가 같으면 제로도 같은 걸 거냐? 그러면 이게 얼마? 4V.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처음에 스위치가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4V가 되잖아요. 그렇죠? 4V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도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에서 4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6V의 전압이 여기 끊어져 있다고 보면 자, R1과 R2의 저항의 비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V니까 여기는 2V가 되면 되겠지. 그렇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2V가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자, T가 0보다 클 때를 봅시다. T가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일단 열렸지. 그렇죠? 뭐 제로 마이너스는 제로 플러스는 스위치는 열렸어요. 열렸고 아니 제로에서 열렸기 때문에 제로 플러스 때도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끊어졌죠. 그렇죠? 이 회로는 왼쪽에 있는 전화번 그리고 R1이라고 하는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남는 건 뭐? 얘만 남는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로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요.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그 외부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그러니까 저 강제 전압원 혹은 강제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전압이 계속 혹은 일정한 전류가 계속 공급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전류 혹은 전압 값을 형성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전류가 흐를 때 얘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4V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 여기는 회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이 없고 저항 자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압이 끊어진 그 순간 딱 0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1의 제로 플러스 값은 0V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다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 될 게 저항을 우리가 합성하는 걸 했었잖아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거.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합성을 우리가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커패시터는 저항과 반대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저항은 어떻게 썼냐?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냥 뭐 단순 합,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었지. 그치? 역수의 합을 구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커패시터는 반대예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을 구해서 다시 뒤집어줘야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는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해요. 자, 인덕터는 저항과 똑같이 취급해요. 뭐 이렇게 이 직렬 병렬 계산할 때만 합성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만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 합으로 구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뭐 여기 뭐 복잡한 얘기들이 써 있는데, 뭐 다 그냥 생각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이거예요. 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값들을 다 더한 것이 여기 전체에 대한 뭐 t0에서 값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c1분의 1, 그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아니면 그 인테그랄, 뭐 t0부터 t까지 i dt 타우. 요 값들은 여기 적분에 대한 요 값들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만 합해지는 거지. 그렇죠? 역수가 합해진 형태죠.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CS라고 하는 얘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역수의 합이 CS분의 1과 같은 값을 갖게 되면 되니까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합성 커패시턴스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같은 얘기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짜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항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계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우리가 터미널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자, 결론은 여기는 요거예요. 자, CP라고 하는 거는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된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언제 쓸 거냐? 시상수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타임 컨스탄트, 시상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 자 도현아 질문할 거야.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여? 빨리 변해. 파란색. 그치?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변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령 얘를 y equal x 얘를 y equal ex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빨리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을 바꿔봅시다. 어떤 게 더 빨리 변해? 파란색. 그치? 얼마나 빨리 변해? 그치?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죠? 자, 이런 직선은 우리가 뭐 어떤 게 얼마나 더 빨리 변한다라고 얘기하기 참 편한데
이런 지수함수적인 변화량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어떤 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값을 1로 보게 됐을 때 혹은 100%로 봤을 때 전체 값의 63%가 변화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63%만큼 감소 혹은 37%만큼 남을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요. 자, 지금 여기를 63%라고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이 점에서의 시간이 나오고 이 점에서의 시간이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가 타우 1, 타우 2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게 얼마만큼 더 빠르게 움직인다, 늦게 움직인다를 얘기하는 요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상수라는 걸 대입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타우 1 혹은 타우 2라고 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 혹은 시상수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시상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시상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회로가 있죠. 회로에서 우리가 시상수를 계산할 때 저항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개 저항이 있으면 그 저항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고 커패시터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시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합성하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인덕터를 합성하는 그거를 우리가 써야 돼서 지금 배우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해두고요. 자,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시상수를 구하는데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것의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안에서는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와 얘는 서로 병렬 연결이지. 커패시터에서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단순 합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4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페럿은 그냥 일단 생략할게. 4.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다 더하게 되면 1.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4개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각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자, 요 직렬 연결에 대한 역수의 합으로 구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는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가 2분의 1 마이크로 페럿이어야겠지? 예, 마이크로 페럿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저항을 다루는 것과 유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혹은 합성 커패시턴스를 만들고자 하는 시점을 정하고 시점을 정했으니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멀리 있는 저 20 마이크로 패럿부터 시작해서 직렬, 병렬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20 마이크로 패럿과 5 마이크로 패럿이 가장 인접해 있는 커패시터이고 두 개의 직렬 연결,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역수의 합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4 마이크로 패럿이 나오고 자, 얘가 4 마이크로페럿을 갖게 되고 그것과 6 마이크로페럿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저건 우리가 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10 마이크로페럿이 되고 10 마이크로페럿 여기는 아예 한꺼번에 계산했구나. 10 마이크로페럿과 또 20 마이크로페럿이 또 다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다시 또 합하면 돼요. 그래서 10과 20을 합해서 여기까지 구한 게 3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30과 60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이해되죠? 자, 저항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하되 계산 방법에 대해서만 저항과 인덕터는 동일하게 다루고 커패시터는 반대. 그러니까 직병렬을 반대로 뒤집어서 다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인덕터로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